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와 정권의 내로남불, 정권 비리 수사 덮는 것이 개혁인가 라고 묻고 싶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제진단 중심의 시사경제와 국가부채,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 시사 정보 등에 관해서 주로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 행태를 보니 너무 한심한 행태가 많아서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내지 병가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어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만 보아도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2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나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은 아들 수사 방해한 검사를 아들 수사 책임자로 보낸 추미애 장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하는 김모 서울 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 관련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대신 추 장관 아들이 떼어놓은 기록을 이미 제출받으라고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 아들은 탈영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고 진료 기록은 그 혐의를 규명할 핵심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하지 말고 피의자가 주는 대로 받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라는 사람이 피의자 편을 들며 적당히 수사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김 지검장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8월 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이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검찰 인사에서 김 지검장을 자기 아들 문제를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으로 영전시켰습니다. 김 지검장 말을 듣지 않고 압수수색한 수사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사표를 받거나 한직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 군 휴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던 통화녹음 기록이 보존기간 초과를 이유로 파기됐다고도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뭉개는 사이 중요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수사 주임 검사와 수사관은 추 의원 보좌관이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에게서 확보하고도 조서에서 빼버렸습니다. 이 역시 김관정 지검장 지시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김 지검장이 책임을 맡은 새 수사팀은 차장검사는 물론 부장검사까지 정권편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추미애 보좌관 진술을 누락한 검사와 수사관도 수사팀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들로만 수사팀이 채워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추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국민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수사 대상이 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검찰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 충돌 결정을 내려야 할 권익위는 법무부에 물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추 장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추 장관에게 물어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훈처 차장은 추 장관 아들처럼 전화로 병가나 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지금 군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전화로 휴가나 병가가 바로 연장된다는 것도 이상한 논리입니다. 검찰과 국방부에 이어 권익위, 보훈처까지 관련 정부기관들과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추미애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휴가뿐만 아니라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때도 추 장관 측의 지속적 청탁과 압력을 받았다고 군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핵심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권력의 약화, 고위공직자 수사처 즉 공수처의 설치를 통한 견제 등입니다. 아무튼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여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수처의 설치는 악용될 소지가 있어 야당이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 온 검찰을 견제하고 그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혁의 초점은 정치 검찰을 끊고 검찰의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현 정부 들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 개혁은 점점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자기 권력화를 제어하는 데 멈추지 않고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윤석열 총장 낙마까지 겨냥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개혁이 추진될지 의문시 됩니다. 온통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는 데만 급급해서 치졸한 형태의 개혁안이나 입법안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을 위한 검찰 개혁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하고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은 이를 위한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입니다. 대의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은 검찰 길들이기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정권 예속화를 부를 뿐입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고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마구잡이식 검찰 조사를 벌였는데 문 정권은 오히려 신적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2018년 6월에 실시된 시장 선거에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작년 12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6월에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 조작 범죄 협의를 덮어 씌웠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서 권력 큰 관권 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수사 과정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지난 1월 8일 법무부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즉 한변은 금년 1월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한변청은 지난 1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단행한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 추 법무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한직으로 보냈다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당한 추 장관이 인사건을 내세우며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법무부는 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사건 지휘를 맡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관련 수사를 이끌던 배성분 서울중앙지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보임됐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하던 이들을 지방이나 한직으로 전보한 것입니다. 1월 3일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후 닷새 만에 단행한 검사장급 32명의 검찰 인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닷새 만에 이루어진 인사에 대해서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들은 위법과 횡포, 수사 방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1월 23일 오전 부장, 차장 검사 등 중간급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자천성 인사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금년 1월 23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검찰 인사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서 청와대 관계자의 수사를 중단하거나 방해한 것이라며 검찰청의 업무가 시작되는 즉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부장, 차장 검사 등 중간급 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257명, 일반 검사 502명 등 총 759명에 달하는 검찰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법조계 측에서는 지난 1월 8일 1차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2주 만에 행해진 인사 조치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시민은 전보 조치된 신봉수, 송경호, 홍성욱 차장검사는 모두 2019년 8월 보직대에서 임기를 6개월도 채우지 못했다며 최근 국무회의가 의결한 검찰 직제 개편은 검찰 중간 간부들에게 1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검사 인사에서 인사 대상에 대한 신봉수, 송경호, 홍성욱 검사는 모두 청와대 관계자의 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들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검찰 인사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서 청와대 관계자의 수사를 중단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더 이상 부끄러운 손, 더럽혀진 손으로 검찰 개혁을 말하지 말라, 부끄러움을 알라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9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미 더럽혀진 손으로 개혁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SNS를 통해서 아들이 입대 전가 후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자신의 공공한 처지를 어찌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으로 감추려고 하는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홍 의원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선비전은 9월 13일 금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각종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고발된 건수는 확인된 것만 총 16건으로 직권남용이 주를 이루었고 그 밖에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혐의도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4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명 현모 씨의 신변보호 요청과 관련해서 휴가 특혜 의혹은 공익신고 대상 행위가 아니어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의기는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현 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비판이 일자 9월 15일에는 부패 신고자 또는 부정청탁 신고자라고 보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작 자기 진영의 의혹에 대한 폭로가 나오자 신고자를 대래 범죄자로 몰아붙이면 곤란합니다. 건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가운데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이 포함된 것도 논란을 키웁니다. 건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여건을 겨냥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를 무시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정권권익위원회라는 비아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내로남불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은 어떤 정부가 맡아도 국민들을 통합해야 하는데 문정부 들어 국민들은 더욱 분열되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 행태를 보였는데 국민들을 통합시키는데 보다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15일 강복절 전국 대학 교수 6,2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대학 교수 모임 즉 정교모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을 보면은 유사 전체주의 독재를 비판했는데 문정부는 즉각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선언문 중에 국민소추기록원을 설치하여 앞으로 나올 각종 헌법 파괴적 법령과 제도의 발안자들과 그 집행자들에 대해서 재상과 책임을 찾고 기록하여 장차 역사는 물론 현실에 법정 심판대에 세울 증거를 확보할 것이다. 또 국민위헌심판원을 설치하여 위헌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론을 진작하여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반드시 실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추 장관 아들 건의 휴가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더라도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 사설에 서술된 바와 같이 추 장관 아들 문제 수사를 방해한 자를 수사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으니 당장 사퇴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